구리시 국민의힘 나태근 당협위원장은 10월 28일 도시개발법 개정에 관한 성명서를 발표하고 구리역에서 1인 시위에 들어갔습니다. 이날 NWS 방송 기자가 도시개발법 재개정 발의에 관한 성명서의 취지와 법이 재개정되면 구리시 한강변 사업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에 대해 몇 가지 질문을 남겼습니다. NWS 방송 한승목 국장이 나태근 당협위원장을 만나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몇 가지 질의사항이 있어가지고 오늘 찾아뵙습니다. 10월 26일에 국회 소통관에서 도시개발법 개정에 관한 성명서를 발표하시는데 성명서의 취지가 무엇인가 간략하게 좀 한 말씀 해주시죠. 예, 제가 얼마 전 10월 26일 날 소통관에서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그 내용은 얼마 전에 도시개발법 재개정안이 발의가 됐는데 그 내용 중 일부가 사업자에게 사업적 특혜를 부여하는 내용이 들어갔습니다. 그 내용인 즉슨 이제 구리시의 제2 한강변을 만들겠다는 의도로 보이고 기존에 민주당이 발의했던 대장동 방지법을 무력화시키고자 하는 취지이기 때문에 우리 구리 시민들의 염원인 한강변을 제2의 대장동으로, 이재명의 대장동으로 만들 수 없다는 그런 의지를 우리 구리 시민들과 함께 표명하고자 성명서를 발표를 하게 됐습니다. 구리시에 지금 산정된 문제가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2022년 구리시 행정사무감사에서도 국민의힘당 시의원님들이 상당히 질의를 강력하게 했는데도 뭔가 좀 뒷맛이 찝지도 않다는 얘기가 좀 있습니다. 다음에 질문 하나 더 드릴게요. 또 성명서 내용을 보면은 도시개발법 재개정은 종종 규정에 따라 민간 사업자의 지위를 3년간 유예하겠다가 핵심인 내용인 것 같은데 이 내용이 구리시 한강변 개발 사업과 영향이 어떤 것이 있을까요? 그렇죠. 사실 저희가 이제 재개정안에 대해서 반대를 하는 성명서를 냈던 취지 중에 가장 주요한 이유가 이 내용인데, 기존의 그 법안을 보면은 개정법 시행일 이후에 도시개발구역이 지정되는 사업자는 개정법에 따라서 강화된 내용을 따라야 됩니다. 그런데 이 법안을 6월 22일부터 개정법이 시행됐으니까 이 개정안은 불과 개정법 시행된 지 3개월도 채 안 됐죠. 3개월도 채 안 된 시점에서 종전 규정에 따라서 민간 사업자의 지위를 3년간 유예하겠다, 법 적용을 3년간 유예하겠다고 그렇게 다시 한번 재개정안을 내놓은 것입니다. 일단 3년이라는 시간을 봤을 때, 지금 이제 사업 절차상 봤을 때 사업의 타당성 조사를 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이제 공모에 따라서 사업 절차, 우선 협상 대상자를 선정을 하고 지방의회 승인, 지방공사공단의 출자법인 설립, 그 이후에 이제 교육 환경, 그 다음에 교통, 각종 위원회 영향평가, 그 다음에 인허가, 이런 것들이 남아 있는데, 지금 그 이후에 진행돼야 될 우리 구시 사업은 SPC는 아직 설립이 안 돼 있고, 개발 제한 구역 해제, 그리고 이제 그에 따라서 개발 구역 지정이 남아 있는데, 지금 그 시기가 아마 3년이 좀 더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3년이라는 시기 동안 결국 구리의 금사라기 같은 한강변을 묶어둘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또 얼마 전에 경기도에서 그린벨트 통합에 대한 해제 지침이 내려왔는데, 공공개발을 원칙으로 하고 민간 사업자의 참여는 최대한 지양하여야 한다, 그렇게 지금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안을 만들어서 3년간 적용을 유예하겠다고 하는 것은 지금 구리시의 개발을, 그리고 사실 구리시가 이 한강변이 굉장히 랜드마크격이고 구리 시민들의 주거 안정, 그리고 경제 활성화를 통한 어떤 부가가치를 생산하는 데서 중요한 어떤 요충지임에도 불구하고 구리시 시민들의 재산권 행사를 굉장히 제약하는 그런 3년간을 허송세월을 보내는 그런 규정이다. 그리고 결국은 그렇다면은 누구한테 이익이 돌아가느냐, 기존 사업자에게 사업적 특혜를 통해서 이익이 돌아갈 수밖에 없는 제2의 대장동이 부활하는 구조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 그래서 결국 이 3년이라는 시간 동안 우리 구리 시민들이 많은 손해를 안게 된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대장동으로 인해 가지고 대선 때 굉장히 말이 많았고요. 그리고 이 지금 방지법이라고 표현하면 맞는지 모르겠는데, 그 남양주 갑
지역구에 그 조응춘 의원이 발의를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 맞습니다. 맞죠? 예, 예. 같은 민주당인데도 예. 예, 뭔가 문제가 있다 해서 발의를 한 걸로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다음 질문 또 들어갈게요. 과거 과반의 집권당에서 추진하였던 일명 대장동 방지법을 3개월 만에 다시 개정하는 것은 애초 개정된 법이 충분한 검토와 절차가 진행되지 않은 것으로 보여지는데 네. 법률가로서 도시개발법은 중요 법률을 이렇게 자주 그리고 같은 당에서 번복 개정하는 데 대해 우리 나태근 위원장님께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요? 우리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작년 연말에 대장동 사태가 엄청나게 그 대한민국에 이슈가 됐었죠. 네. 국민적 공분이 크게 달했었고, 그래서 민주당의 이제 조응천 의원께서 그 대장동 방지법, 속칭 도시개발법 개정안을 발의를 해서 12월 23일 날 통과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개정법이 올해부터 시행이 되는데 그 주요 내용은 사실 도시개발의 절차적 운영, 원활한 운영을 보장하고 공공성 강화, 그 다음에 절차적 투명성을 확보하는 한편 그 당시에 문제가 되었던 것은 소수의 어떤 민간 참여자가 사업에 참여를 해서 막대한 이익을 가져갔던 그 구조 안에서 부패와 비리가 만연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개정법에서는 민간 사업자의 이익을 합리적으로 제한할 수 있도록 총 사업 비용의 10%를 넘지 못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이었고, 그리고 6월 22일까지 도시개발 구역 지정을 마치지 못한 사람들은 개정법에 따라서 이제 강화된 법 적용을 받도록 하자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그 불구하고 다시 얼마가 안 돼서 법 개정을 했다는 것은 사실 민주당의 어떤 입법적인 무능, 입법 전문가로서의 전문성이 많이 떨어진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사업이 시행되는 데 있어서 절차상에 필요한 기관들을 최대한 입법 전문성을 가진 전문기관이 알고 거기에 필요한 의견들을 수기를 하고 수렴을 해서 그것들을 잘 입법을 하고 위반을 해야 될 책임을 가진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죠. 그런 분들이 졸속입법을 하고 결국 그 졸속입법 피해는 국민과 우리 구리 시민에게 돌아가고, 결국 그리고 나서 다시 3개월의 시점이 지난 시점에서 이런 법안을 발의한다는 것은 그때 이제 대장동 사태에 대한 국민적 분노와 비난이 빗발치자 그것들을 잠시 피해서 이렇게 해서 우리가 대장동을 방지하겠다는 법을 만들고 이제 대장동이 조금 지나갔나 하는 사이에 다시 법을 슬그머니 개정해서 대장동, 제2의 대장동, 특히 우리 구리시는 이 한강변이 지금 대장동을 벤치마킹했다고 할 정도로 전입시장이 공헌할 정도로 지금 닮은 꼴 사업이고 또 감사원의 감사도 착수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법을 이렇게 개정했다는 것은 사실 그런 꼼수입법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결국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개탄스럽고 우려스러운 바입니다. 네, 다음 질문 드릴게요. 이 구리시 이 지역구의 국회의원이신 윤호중 의원은 현재 외교교통통일위원회에 소속되어 활동하고 있습니다. 네. 도시개발법 관련 소관위원회는 국토교통위원회로 알고 있는데 근본 도시개발법 재개정에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단 말이에요. 네. 참여하게 된 배경이 혹시 있을까요? 아시는 대로 좀. 저도 참 그 부분은 조금 많이 의문스럽습니다.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윤호중 의원께서도 국토교통위의 소속 의원이시고 이 법안은 소관 부처가 이제 국토교통부인데 네. 어찌하여서 이 법안에 공동 발의자로 같이 이름을 올리셨는지 그 부분은 참 의심스러운데 일단 제가 윤호중 의원과 총선 당시 21대 총선 지난 2020년 4월 13일이죠. 그때 총선 당시에 가장 중요했던 공약이 윤호중 의원의 가장 중요했던 공약이 AI 스마트 시티 사업을 구리 한강변을 펼치겠다는 공약 내용입니다. 네. 예,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저는 낙선이 됐고 우리 윤호중 의원께서는 당선이 되셨죠. 사선을 가셨고 그 이후에 2020년 6월경에 당정 협의회를 열어서 AI 플랫폼 시티 조성 사업이라는 명칭으로 구리시 민주당 구리시 지역위원회에서 제안했던 사업을 그대로 수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지금 사업을 추진했던 전임 시장이 구리시 한강변 도시개발 사업, AI 플랫폼 시티 조성 사업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지금 얼마 전에 대선 때 이제 민주당의 이재명 후보가 1월 24일 날 구리시 유세에서도
대선 공약으로 발표한 바 있고, 그리고 공교롭게도 지금 공모평가 결과에서 2순위 업체였던 KDB 컨소시엄이 사업 명칭으로 제안했던 사업 명칭과도 동일합니다. 그래서 좀 많은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의혹도 많이 있고, 그리고 지금 토관 부처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의원님께서 발의를 했는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 법안의 내용이 지금 이제 이슈가 되고 있고, 지금 아직 대장동 사건이 지금도 뉴스나 언론을 통해서 네. 수사 중이고 핫한 이슈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군다나 경기도에서는 대장동과 닮은 꼴 사업이라고 해서 감사원의 감사 대상으로 착수한 사업도 여러 개 되고, 그 이후에 감사 이후에 검찰이 이 대장동 사건의 실체를 파악하기 위해서 후속 수사가 들어갈 수 있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인데, 그런 상황에서 이러한 법안을 소관 부처의 소관 상임위의 의원도 아니신 윤호중 의원께서 발의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상식적으로 조금 납득할 수 없는 그런 그렇죠. 액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 질문 하나만 더 드리겠습니다. 구리시 한강변 사업은 애초 전임 시장이 그 대장동을 벤치마킹했다고 공언한 사실이 있거든요. 네네네, 그렇죠. 그 닮은 꼴 사업이라고 얘기들 하는데, 선정 과정 또한 그 특혜 시비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때문에 그 감사원에서 감사를 착수했다라고 보여지는데, 향후 당 협의위원장께서는 바라는 그 한강변 개발 사업의 방향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대장동 방지법, 그러니까 조홍천 의원이 대표 발의했던 대장동 방지법 이후에 이번에 이제 의정부를 지역구로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김민철 의원께서 대표 발의하고 윤호중 의원께서 공동 발의했던 이 대장동 도시개발법 재개정안의 내용이 9월 6일 날 사실 발의가 됐는데, 공교롭게도 그와 맞물리게 10월 6일 날 10월 4일 정도 그때 감사원에서 이 대장동과 닮은 꼴 사업에 대해서 감사에 착수한다고 했습니다. 구리를 비롯해서 대장동과 닮은 꼴 사업 몇 개가 더 감사 대상에 올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민간 합동 도시개발 사업을 하면서 그 사이에서 어떤 지자체의 구조적 비리, 특정 민간 업체에게 특혜 시비를 부여했는지, 그 과정에서 불법과 비리가 있었는지 등을 일단 감사에 착수해서 면밀히 한번 살펴보겠다는 의도고, 그렇다면 이 사업이 정상적으로 시행되기는 굉장히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그린벨트 해제도 필요하고, 그리고 그 이후에 많은 어떤 사업적인 절차를 진행해야 되는데, 이렇게 그 지금 대장동에 대한 비난 여론과 대장동 사업에 대해서 실체가 밝혀지지 않고 국민들이 그 의혹을 밝혀지기를, 진상 규명이 되기를 원하는 시점에서 이 사업이 계속적으로 지속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렇다면은 우리 구리시 한강변은 오랜 구리 시민들의 염원이자 15년 동안 한강변이 개발되기만을 애타게 기다렸던 어떤 우리 구리시의 수건 사업이자, 앞으로 여기를 통해서 구리시가 제2의 경기도의 중심으로 우뚝 설 수 있는 하나의 랜드마크 격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공공개발 절차의 어떤 투명성과 그리고 공공성을 강화하고 이해관계자들이 가진 많은 부분이 그 사업 시행 과정에서 반영이 되는, 구리 시민과 공익에 최대한 부합할 수 있는 공공개발, 그리고 그런 식의 방식을 할 수 있도록 국가와 정부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이후의 법안 개정이나 내용에서도 그런 부분이 조금 반영이 돼서 구리 시민들과 그리고 이제 전체적으로 국가의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사업이 추진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아유, 오늘 참 상세하게 설명 잘 해주셨는데요. 인터뷰 응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